여러분들 혹시 미국의 무시무시함을 전세계 알게 된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미국의 무시무시함? 그런 걸 굳이 이야기해야 하나? 어차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당연히 뭐 미국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세계 최강 국가임은 틀림이 없죠. 하지만 뭐 찐빵 같은 것도 겉만 봐서는 팥이 들어갔는지 야채가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미국이 강한 국가인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힘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럼 미국이 얼마나 센지 어떻게 알게 된 건데, 지금 미국에서 생산하는 각종 무기들을 다른 나라에서 구매하려고 하잖아요. 당연히 미국 하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 또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으니 너도 나도 달려들게 되는 거지. 이런 미국의 최첨단 과학기술과 막강한 군사력을 입증한 사건, 바로 1991년 1월 17일에 일어난 걸프 전쟁입니다. 이 걸프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이 돌입된 전쟁으로 당시 세계 군사력 4위 이라크를 세계 군사력 1위 미국이 일방적으로 두드려 팬 전쟁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라크가 세계 군사력 4위였어? 근데 4위를 두드려 패? 미국은 도대체 뭐야? 당시 전쟁에서 발생한 병력 손실의 수를 보게 되면 미국이 이라크를 얼마나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라크 군인 20만 명의 병력 손실,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 연합군의 병력 손실은 불과 400여 명. 이 중에서도 미국의 군인은 150명도 되지 않았죠.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는 압도적인 미국의 군사력과 과학 기술력에 감탄, 아니 충격을 받게 됩니다. 미국은 30년 전에 일어났던 전쟁에서부터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했고, 또 이라크의 주요 핵심 시설만 골라서 정밀 요격을 하는 유도탄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전쟁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생생하게 중계되는데, 자 그럼 늘의 1급 비밀, 미국의 군사 위험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된 걸프 전쟁 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시간을 거슬러 1980년대 중동에 위치한 이라크와 이란의 전쟁이 무려 8년간 지속되는데요. 계속되는 전쟁으로 이라크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아니 이라크 석유 나오는 국가 아니야? 경제적 손실 이라 해봤자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석유를 판다고 해서 복구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이라크가 전쟁을 하면서 얻은 경제적 손실 규모는 약 173조 원. 게다가 전쟁을 하면서 다른 나라에게 빌린 돈은 34조 원에 달했죠. 결국 이라크는 석유 판 돈을 싹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라크에서는 사담 후세인이라는 독재자가 집권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이 보통 또라이가 아니야. 이 사람이 이라크를 독재하고 있을 때 자국민한테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상상 그 이상의 또라이였죠. 그가 집권했을 당시 그의 만행으로 목숨을 잃게 된 이라크 국민들은 무려 30만 명. 한마디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이라크를 독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전 대통령 조지 부시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 새끼 저거 한세원 히틀러야. 그러다 보니 이라크의 독재자였던 그는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발상을 하게 됩니다.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어? 그 아래 동네 쿠웨이트. 잠깐만, 우리나라 땅이었잖아. 거기 먹자. 무슨 논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 사상이 좀 이런 식이야. 뭐 쿠웨이트 자체가 영국으로 인해서 독립한 거 맞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이라크가 전쟁하면서 다른 나라한테 돈을 빌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쿠웨이트한테 돈을 제일 많이 빌렸던 상황이었습니다. 빌린 돈이 하나로 약 15조 원에 가까웠으니까, 그러면 이라크 독재자 한 명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럼 어떤 명분으로 쿠웨이트를 먹겠다는 건데?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라크는 이 명분을 어디서 찾게 되냐면, 당시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에 석유를 뽑아내는 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유전의 이름은 루마일라 유전. 중동에서도 규모가 꽤 큰 유전이어서 두 나라의 굉장한 돈줄이었는데요. 뭐 지분으로 따지면 이라크가 80에서 많게는 90%, 쿠웨이트가 10%에서 많게는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라크는 시비를 거는 명분으로 전쟁을 하는 동안 쿠웨이트가 이 유전에서 석유를 뽑았다는 것을 트집 잡게 됩니다. 야, 우리가 8년 동안 이란이랑 전쟁할 때 너네 뭐 했어? 석유 뽑아서 돈 벌었지? 그렇지. 근데 그게 뭔 잘못이 있냐? 대답해봐. 그리고 빨리 돈 갚아. 야, 그 석유 뽑은 곳이 너네 나라랑 우리나라랑 국경 사이에 있는 거 아니야? 헤이, 거기서 우리 석유 뽑아 먹었으니 나 돈 못 갚아. 그리고 우리 땅에서 나온 석유 배상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니 빌린 거 빌린 거고 석유는 석유인데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이라크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이라크가 전쟁 중인 상황에서 쿠웨이트가 유전에서 석유를 신나게 뽑아 먹었으니 전쟁 중 쿠웨이트한테 빌린 돈은 갚을 수 없고 오히려 손해를 봤으니까 돈을 받아야 한다, 뭐 이런 건데, 쿠웨이트가 이걸 들어줬을까요? 당연히 안 들어줬죠. 지들이 전쟁해놓고 일방적으로 돈 내놔 뭐 이런 식인데 어떻게 돈을 주냐고. 게다가 국경선 내에 수직 채굴을 상대국 동의 없이도 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라크가 계속 억가를 하니까 당연히 들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이라크는 마음처럼 쉽게 일이 풀리지 않자 1990년 8월 2일 새벽 2시 쿠웨이트를 기습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투입된 이라크의 병력은 전차 700여 대, 헬리콥터 300여 대 및 30만 병사. 갑작스러운 침공으로 인해 작은 나라 쿠웨이트는 제대로 된 반격을 하지 못했고, 이라크가 침공한 지 한나절 만에 쿠웨이트는 점령돼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1990년 8월 28일 쿠웨이트가 이라크의 19번째 주로 편입이 되는데, 과연 이 상황을 전세계 사람들은 좋게 봐줄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었죠. 게다가 이라크와 쿠웨이트는 석유가 나오는 땅이잖아요. 당시 석유는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취급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미치광이 독재자가 자원을 가지게 된다면 국제사회에 큰 혼란을 주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의 경찰 천조국인 미국은 이라크를 순순히 내버려둘 수 없었죠. 헬로 독재자 fuck, 내가 쿠웨이트를 지키는 건 정의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이라크에게 정해진 시간 동안 쿠웨이트에서 철수할 것을 명령했지만, 에헤, 싫어 나 석유 대국 할 거임. 철수 안 하면 어쩔 TV
자짤TV 쿠구르빙뽕 하면서 컷방위를 치게 되죠. 그렇게 철수를 명령했던 1991년 1월 15일까지 이라크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전 패배로 꼭지가 제대로 돌아있었던 미국은 34개국의 다국적 연합군을 결성해 이라크를 조질 준비를 마칩니다. 이때 소집된 병력의 수는 미군 약 45만 명, 다국적군 약 15만 명. 이 병력의 규모만 봐도 어마무시했죠. 하지만 이라크의 병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국 내 훈련을 받은 병사들만 약 100만 명에 이르고 추가로 정예 특수부대는 15만에 가까웠죠. 게다가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패배를 한 경험이 있었으니 이라크 입장에선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의 전보 선택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선택이었죠. 지금부터 작전명 사막의 폭풍 작전을 시작한다. 공포의 쓴맛을 보여주도록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을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1월 17일에 이라크 공습을 시작했는데 이때 다국적 연합군이 동원한 군용기만 약 750기. 이들의 공습 첫날 목표물은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였죠. 하지만 당시 이라크의 방공망은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방어 능력이 뛰어났는데요. 그런데 베트남 전쟁과는 다른 모습을 한 미국은 순식간에 바그다드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니 이라크 방공망 강력하다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미국은 베트남전 이후 충격을 받았는지 최첨단 기술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21세기 전쟁에 도입된 첫 번째 신무기 바로 스텔스 전투기. 이때 사용된 전투기는 F-117A 일명 나이트호크라는 스텔스기입니다. 일단 딱 보면 약간 외계에서 날아온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것 같으면서도 또 멋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독특한 외형과 특수한 페인트로 만들어져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전투기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스텔스기를 아주 기똥차게 써먹어버리는 선택을 하죠. 아니 스텔스기는 낮에 쳐와도 레이더에 안 잡히는데 폭격 작전을 깜깜한 밤에 진행한 건데요. 방공망이 좋으면 뭐해, 뭐가 눈에 보여야 방어를 하던 말던 할 거 아니야. 결국 이라크는 꼼짝도 못하고 스텔스기의 폭격을 두드려 맞게 되면서 이라크의 주요 시설이 파괴 아니 그냥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실제 전쟁에 이 스텔스기가 처음 도입된 것이 바로 걸프 전쟁이라고 하고 이로 인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가 40% 이상이 파괴됐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라크가 무서워한 것? 아니 미국이 이라크를 두드려 팬 무기는 스텔스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아주 정밀한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토마호크 미사일. 토마호크? 그거 스테이크 이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토마호크 미사일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사용하던 도끼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뭐 토마호크 스테이크도 여기서 비롯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는 이 토마호크 미사일은 미국이 베트남전 당시 개발했던 최첨단 무기인데요. 미사일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지형을 파악하고 또 목표물까지 도구도 비행을 하면서 목표물을 아주 깔끔하고 정밀하게 요격하는, 쉽게 생각해서 유도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최고라고 손꼽히던 이라크의 방공망이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데 아니 30년 전 하늘에 스텔스 전투기 유도탄 토마호크 미사일이 떠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걸프전에서 사용된 폭탄의 무게는 약 9만 ton이라는데 이걸 누가 버틸 수 있겠냐고. 결국 연합군의 지상군은 투입되기도 전에 이라크 주요 시설이 아예 무력화돼버립니다. 그렇게 전쟁 초반 개박살이 난 이라크는 생각을 조금 바꾸게 되는데요. 야 잠만, 미국이 우리나라 지형을 그렇게 잘 알아? 일단 전투기 못뜨게 불 질러서 연기 만들어. 이라크 입장에서는 하늘의 연기로 가리고 중동의 날씨를 잘 이용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상대는 미국이죠. 에이 이라크 혹시 슈퍼컴퓨터라고 들었는 봤나? 미국은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중동의 기후를 파악해 날씨까지 예측해버립니다. 심지어 이라크에서 지른 불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이 연기의 진행 방향까지 맞춰버리죠. 이렇게 세계 최고라고 불리던 이라크 방공망은 개박살이 나게 되고 하늘은 미국을 포함한 연합군에게 완전히 장악되게 되죠. 하늘을 장악했으면 뭐 전쟁에서 이기는 건 시간 문제겠네. 그럼 지상전이나 해상전은 어떻게 됐어? 뭐 하늘을 이렇게 쉽게 장악했는데 지상전이나 해상전도 쉽게 장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니 이라크 자체가 사막도 많은 데다가 지상에는 이라크 병력이 100만 명이나 배치된 상태. 그렇다면 이때 미국은 어떻게 대처했냐? 전면전으로 돌입하면 이거 우리도 피해가 무지막지할 거야. 그러니까 잽 한 대 주고 훅으로 패는 거야. 오케이, 바로 작전명 레프트 훅. 이 작전은 연합군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연합군은 쿠웨이트 해안가에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라크 군들이 쿠웨이트 해안가로 오는구나 하면서 시선이 집중되겠죠. 바로 이때 사우디 쪽에서 주둔하고 있던 연합군이 이라크군 주변을 크게 포위해 양쪽에서 두들겨 패버리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군을 포위하기 위해선 사막을 지나야만 하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미국은 이 어려운 걸 해냅니다. 최첨단 GPS를 이용해서 물자 수송까지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했죠. 이후 걸프전 최대 전차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차전에서 또한 미군 전차 9대가 이라크 전차와 차량 80대를 부셔버리는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전의를 잃고 아차 싶었던 이라크 부대는 커르마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치게 되는데요. 그들이 태강로를 선택한 길은 80번 고속도로. 그러던 그때 이라크군의 머리 위로 떨어진 연합군의 폭격 인내 80번 고속도로는 모든 것이 불타고 이라크로 도망치던 이라크군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80번 고속도로는 죽음의 고속도로라고 불리우기도 했죠. 결국 전쟁이 시작한 지 43일 만에 이라크의 군인들은 쿠웨이트를 포기하면서 1991년 2월 28일 걸프전이 종료되게 됩니다. 이 전쟁이 특이했던 점은 미국이 개발한 최첨단 무기를 실제 전쟁에 도입했다는 것도 있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었는데요. 바로 실시간 중계,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을 미국의 방송사 CNN을 통해 24시간 동안 전 세계로 방송을 했던 것이죠. 인류 역사상 생중계된 최초의 전쟁. 전 세계는 압도적인 미국의 군사력과 과학 기술력에 감탄 아니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고 이전 시대와는 달리 최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전사한 이라크군의 숫자는 5만 명이 넘었고 부상이나 포로로 잡힌 병력을 합하면 20만에 다 달았습니다. 반면 다국적군 전사자 수는 292명, 그 중에서도 미군은 147명 뿐이었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이라크는 수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미국은 이라크를 향해 경제봉쇄를 가했고 전쟁 배상금으로 1,500달러, 한 하루 약 190조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만의 미 함대가 주둔하면서 눈칫밥을 살살 먹게 되었죠. 그렇게 미국과 이라크의 악연은 끝나는 듯 했으나 아빠 부시의 1차 걸프 전쟁이 끝난 이후 2003년 3월 20일 그 이라크의 독재자는 지금 당장 아들을 데리고 이라크를 떠나라, 안 그러면 48시간 이내로 두들겨 패주로 간 아들 부시가 2차 걸프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당시 이 2차 걸프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는 이라크가 대량 학살 무기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 석유와 중동 장악이 목표다 등의 논란이 많았지만 아직까지도 2차 걸프 전쟁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죠. 이 전쟁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시대가 흐르면 밝혀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미국의 군사력이 강한 줄은 알았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으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